숫자와 여행을 사랑한 수학자 폴 에르데시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폴 에르데시는 191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고 집안에는 늘 숫자와 문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에르데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숫자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는 숫자를 더하고 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계산은 공부가 아니라 놀이였고 수학은 이미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가족은 불안한 시간을 보냈고 그는 삶의 불확실함을 일찍부터 경험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에르데시에게 중요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생각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돈이나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에르데시는 자연스럽게 수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문제를 풀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나 한 곳에 머무는 삶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에르데시는 가방 하나만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학자들을 찾아다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헝가리에서 내일은 영국에서 모레는 미국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들러 생각을 나누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에르데시는 친구 수학자들의 집에 머물며 낮에는 토론을 하고 밤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문제를 던지고 산책을 하며 증명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생활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했습니다. 에르데시는 혼자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이 대화 속에서 더 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흥미로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웃으며 더 어려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답을 찾았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상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르데시는 평생 1500편이 넘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함께 논문을 쓴 사람의 수만 해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르데시 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에르데시와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은 에르데시 수가 1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논문을 쓴 사람은 에르데시 수가 2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학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르데시는 수학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완벽한 증명이 모여있는 상상의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증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최고의 책에서 한 페이지를 살짝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수학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 역시 독특했습니다. 정해진 집은 없었고 소유한 물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금이나 돈이 생기면 다른 수학자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와 연필 그리고 생각을 나눌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일상적인 일에는 서툴렀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에르데시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진 뒤에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도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수학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에르데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문제들은 여전히 전 세계 수학자들 사이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지금도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르데시의 삶은 성공이나 명예를 좇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천재 수학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고한 인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